여러분, 멀쩡히 배를 굴리던 해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AI랑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좀 황당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회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션펠, 지금은 SBRN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기묘한 항해,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커다란 물음표에서부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평범하게 짝이 없던 해운 회사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핫하다는 AI, 그것도 암호화폐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걸까요? 이 회사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시죠. 이 모든 혼돈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단서,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92%. 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92% 넘게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난리가 나기 전에 오션펠은 도대체 어떤 회사였을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션펠은요, 원래 그리스 아테네에 본사를 둔 아주 전형적인 글로벌 해운 회사였습니다. 2021년에 다이애나 쉬핑이라는 더 큰 회사에서 분사해서 나왔고요. 하는 일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철광석, 석탄, 곡물 같은 이런 마른 짐, 그러니까 건화물을 실어 나르는 게 주업이었죠. 뭐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그런 해운 회사였던 겁니다. 자, 이 회사의 초기 사업 모델을 보면 진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완전 안전제일주의였다는 겁니다. 핵심 원칙이 뭐였냐면 무차입 경영, 그러니까 빚을 안 쓴다는 거죠. 배도 3척에서 5척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했고요. 계약도 시장 변동성을 피하려고 단기랑 중기 계약을 섞어서 썼습니다. 근데 약점도 명확했죠. 배가 너무 적으니까 해운 운임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안정성을 추구했지만 그만큼 체급이 작아서 외부 충격에 약한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안정만 추구하던 회사가 2025년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변신을 시작합니다. 바로 AI와 암호화폐로의 대전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쁩니다. 6월에 현금이 부족하니까 배 한 척을 팔아치웁니다. 7월에는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 돈을 끌어오고요. 8월에는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25대 1 주식병합까지 단행하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회사가 흔히 하는 수순인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10월에 갑자기 AI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것도 니어재단이랑 1,500억 원이 넘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요. 그리고 한 달 뒤 아예 회사 티커를 SBRN으로 바꿔버리고는 사실 우리 1,700억 원어치 니어코인도 들고 있습니다 하고 공개해버립니다. 정말 정신이 없죠? 정리하자면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평범한 해운 회사가 AI 벤처 기업이 됐고 동시에 암호화폐 투자 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핵심은 더 이상 이 회사를 배와 화물만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AI와 암호화폐, 이 두 개의 로켓에 동시에 올라탄 겁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180도 바뀌었는데 시장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의 재무 성적표는 어땠을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무 실적을 보시죠. 와, 정말 처참합니다. 매출은 62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 넘게 줄었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근데 순손실은요, 1,190만 달러, 손실은 오히려 15%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AI니 코인이니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동안에 정작 본업인 해운업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겁니다. 왼쪽 파란 막대가 벌어들인 돈, 즉 매출이고요. 오른쪽 빨간 막대가 까먹은 돈, 순손실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버는 돈보다 잃는 돈이 거의 2배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마주한 매목한 현실이에요. 회사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2022년만 해도 이 회사의 자산은 그냥 배 5척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주 실물 자산 중심이었죠. 근데 2025년은 어때요? 배는 3척으로 줄었는데 대신 1억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넘는 니어코인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쇳덩이로 된 배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디지털 코드, 즉 암호화폐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해운회사 맞아? 그냥 코인 투자하는 펀드 아니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겁니다. 이 회사를 해운주로 봐야 할지, 기술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코인으로 봐야 할지 도무지 가치 평가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리고 이 숫자 116%,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통되는 주식수 대비 공매도 물량 비율이에요. 공매도가 뭔지는 아시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시장에 풀린 주식보다 더 많은 양의 주식이 이 주식은 망한다에 베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공매도가 극단적으로 몰리면 오히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미친 듯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회사의 펀더멘털을 떠나서 공매도 세력과 숏 스퀴즈를 노리는 세력 간의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SVNR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깊은 딜레마에 빠지실 겁니다.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론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AI 사업이 만약 대박나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빚이 없으니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죠. 반면에 안 좋게 보는 약세론의 입장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계속 돈만 까먹고 있지 않냐.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회사 그냥 망하는 거다. 본업인 해운업도 배가 몇 척 없어서 경쟁력이 없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강력 매도 의견을 내고 있고요. 정말 극과 극의 시나리오가 공존하는 거죠. 결국 이 SVRN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회사의 도박은 과연 혁신적인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일까요? 아니면 그저 암초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위험한 질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야말로 초고위험, 초고수익의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기업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